한성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4주차에 걸친 제 강의 중 이제 세 번째 강의이네요. 오늘은 지금까지 좀 개론 위주로 그리고 방법론 위주로 설명을 했다면 오늘부터는 실제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여기 제목은 미국 VC 벤처 캐피탈이 주목하는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꼭 미국 업체뿐만 아니라 하여튼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리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어쨌든 미국 스타트업들이긴 합니다.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어떻게 탄생했고 왜 주목받고 있는지를 사례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회사는 여기 나와 있는 10개 회사, 일단은 개별 회사를 10개 정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리테일 테크라고 해서 어떤 소매 유통 분야 리테일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소매 유통 분야의 어떤 기술 흐름의 변화와 그 분야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업체들에 대한 얘기를 좀 가볍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0개 회사는 좀 상세하게 소개하고 이 뒤쪽에 리테일 테크 분야는 트렌드 중심으로 거기서 주목받고 있는 업체가 이런 기술과 이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라는 얘기 위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스타트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미국 VC가 주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배울 점은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최근이라는 것은 최근 한 1년여 정도입니다. 미국 VC가 투자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관련된 스타트업 중에 눈에 띄는 비즈니스 모델 이게 한국 시장에 유사한 업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주목받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혹은 이용해 본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가상 콘서트 스타트업인 웨이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웨이브는 일종의 게이밍과 라이브 스트리밍을 기반으로 한 가상 콘서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가상 콘서트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가수들의 공연을 직접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BTS의 공연을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전 세계 많은 BTS 팬들이 노트북이나 데스크톱 혹은 모바일 폰을 이용해서 그 공연을 보는데 그 공연 안에서 벌어지는 공연 모습은 실제 가수들이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수들의 아바타 같은 모습들이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저 뒤쪽에 실제 그 사례에 관련된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이 회사는 2016년도에 VR,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스타트업으로 출발했는데 가상현실이 실제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는 않다는 걸 우리 학생들도 알잖아요. 여러분이 가상현실 관련해서 실제 지금 쓰고 있는 서비스가 거의 없다는 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얘네가 2018년도에 피보팅을 했습니다. 이 피보팅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피보팅은 스타트업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걸, 사업 전략을 바꾸는 걸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VR 스타트업으로 출발했다가
이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가상 콘서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나 트위터, 트위치, 틱톡, 페이스북,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로블록스 같은 이런 플랫폼 등을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시리즈 B 라운드로 시리즈 B라는 것은 엔젤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시리즈 A를 받고 벤처 캐피탈로부터 그 다음 단계 시리즈 B,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로부터 점점 주목을 받는 거죠. 그래서 30밀리언이니까 3천만 달러 펀딩을 받았죠. 앞서서 2018년도에 피보팅을 하면서 시리즈 A 라운드로 600만 달러, 6밀리언이니까 600만 달러죠. 펀딩을 받았고 이번에 그 5배 규모인 3천만 달러 펀딩을 2020년 6월 약 1년 전에 받았으면서 누적 펀딩 규모는 4천만 달러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웨이브에 대해서 외국에 난 기사들을 보면 첫 번째 2020년 10월에 났던 롤링스톤이라는 온라인 미디어에 난 걸 보면 Meet the Concert Startup, 콘서트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을 만나보라. 근데 이 어떤 회사냐면 Backed by Cash From, 투자를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투자 받았냐면 유명한 아티스트인 저스틴 비버, The Weeknd, 그리고 제이 발빈. The Weeknd하고 제이 발빈은 잘 모르겠는데 저스틴 비버는 우리 학생들도 잘 아는 유명 아티스트죠. 이런 유명 아티스트로부터 투자를 받은 콘서트 스타트업, 바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웨이브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작년 또 9월에 난 뉴욕타임즈 기사 보면 팝뮤직의 미래는 액추얼 뮤지션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아바타에 의존할 것인가. 내가 아까 웨이브의 공연은 액추얼 뮤지션들이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뮤지션이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뮤지션의 아바타가 공연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의미심장한 기사를 쓴 거죠. 앞으로 팝뮤직의 미래는 액추얼 뮤지션, 실제 아티스트에 의존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사이버 공간의 이미지인 3D 이미지인 아바타에 의존할 것이냐 라고 해서 이 웨이브 공연, 웨이브의 가상 콘서트 서비스를 통해 본 공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랩프로라는 또 다른 온라인 미디어에서는 2020년 9월에 2020년 이노베이션 리스트에 12군데의 헐리우드 디스럽터, 헐리우드를 파괴적으로 혁신하는 12군데의 파괴적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그 중에 한 군데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웨이브란 회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은 실제 웨이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연, 사이버 공연, 버추얼 콘서트의 예시를 실제 제가 캡처 뜬 게 하단에 있는 모습이고요. 보시면은 하단의 이미지를 자세히 보세요. 하단 이미지의 큰 부분은 이 린지 스털링이라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실제 공연하는 모습을 아바타 영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바타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하단 그림의 오른쪽 박스를 보세요. 실제 여성이 움직이는. 자, 두 번째 주목해서 볼만한 회사 중 하나는 스킬쉐어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이 장표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거는 흔히 국내도 많이 있는 회사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네 비즈니스 모델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2010년에 설립된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 스타트업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여기 나와있듯이 컵케이크 만드는 법에서부터 뭐 스타트업 펀딩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킬을 교육하는 온라인 그 동영상으로 교육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전거 잘 타는 법, 뜨개질 하는 법, 뭐 집 앞 그 잔디밭 청소 잘하는 법, 혹은 뭐 스타트업 펀딩 하는 법, 혹은 좀 더 뭐 어려운 과정,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아주 가벼운 것에서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것까지 다양한 것을 교육해 주는 공간이에요. 근데 얘네가 왜 주목을 받냐면 사용자들이 월 정액제 방식으로 우리 넷플릭스처럼 월 정액제 방식으로 월 구독을 하면 연간 구독을 하면 좀 더 쌉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뭐 수백만 건의 수십만 건의 비디오 교육 강좌를 다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도 이런 그 교육 강좌 관련된 온라인 교육 강좌, 동영상 교육 강좌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뭐 A 과정, A 프로그램은 1강부터 7강까지인데 뭐 구독하는데 30만 원. 뭐 B 강좌는 뭐 주식 투자 잘하는 법 1강부터 15강까지인데 이건 10만 원. 이렇게 과정마다 교육 과목마다 몇 강짜리이고 전체를 다 보는데 몇만 원이고 하는 가격이 있잖아요.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사용자들이 일정 정도의 월 구독료를 내면은 다 공짜로 봅니다. 자, 그러면 강사들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게 강사들한테, 특히 좋은 강의를 제공하는 강사들한테 엄청 유리합니다. 그 내용 내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다시 해줄게요. 왜냐면 2010년에 설립돼서 작년 8월에 시리즈 D 라운드, 시리즈 D는 뭐라 그랬죠? 앞에서 엔젤 펀딩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벤처 캐피탈부터 시리즈 A, B, C, D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많은 돈을 펀딩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앞서서 2018년에 시리즈 C 라운드로 20밀리언, 즉 2천만 달러 펀딩을 받았는데 작년 8월에 시리즈 D 라운드로 6,600만 달러, 그 전보다 무려 3배 이상 더 많은 6,600만 달러면 거의 한 70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펀딩을 받아서 지금까지 누적 펀딩 규모만 108밀리언이니까 1억 800만 달러, 밀리언이 100만이죠. 그래서 1억 800만 달러 펀딩을 받았습니다. 1억 800만 달러면 대충 우리 돈으로 1200억 정도 되는 돈이죠. 그렇죠? 1억 800만 달러니까. 그래서 여기 현재 등록 사용자는 작년 기준 1200만 명이 등록 사용자고요. 무려 이 안에는 3만 개 이상의 비디오 교육 강좌가 있습니다. 3만 개 이상의 교육 강좌인데 한 강좌당 뭐 5개짜리 강의도 있고 뭐 10개짜리 강의도 있고 해서 안에 들어있는 교육 강좌 영상 수는 수십만 개, 거의 한 100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회사가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서 다 재택근무하고 집콕을 했잖아요. 그래서 2020년 상반기에 사용량이 무려 2배 이상 급증, 매출도 2배 이상 증가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넷플릭스만 볼 수 없잖아요. 유튜브만 볼 수 없잖아요. 뭔가 자기 삶을 윤택하게 할 만한 의미 있는 강의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위에 설명한 것처럼 컵케이크 요리 잘하는 법에서부터 뭐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 펀딩을 잘 받는 법까지, 심지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교육과정까지 다양한 부분들을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교육 강좌를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사용량이 엄청 증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왜 비즈니스 모델이 독특하고 왜 강사들한테 이런
모든 사용자가 월 구독료만 내면 공짜로 받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강사한테 상당히 의미 있는 건지를 설명을 할게요. 먼저 왼쪽에 영어로 캡처된 걸 봅시다. Get membership with meaning. 애뉴얼 멤버십은 아까 일단 가운데 monthly 멤버십은 $15, 약 16,000원 정도 냅니다. 그런데 애뉴얼로 할 경우에 연간 $99. 애뉴얼로 하면은 monthly로 하면은 월 $15니까 약 $180를 내는 거잖아요. 1년에. $180. 근데 애뉴얼로 하면은 연간 계약을 하면은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99만 되는 거예요. 월 $8.25. 월 9,000원 정도. 월 9,000원만 내면은 연간 계약을 하고 월 9,000원씩만 내면은 이 안에 있는 수십만 건의 비디오를 내가 보고 싶은 만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사, 교사, 여기에 내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은 어떻게 수입을 얻느냐? 월별로 이 스큐세어가 그 월에 받는 월 전체의 그 subscription fee, 구독료가 예를 들면 100억이라고 칩시다. 100억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거를 그 중에서 스큐쉐어의 자체 운영비 몫으로 일부를 떼고 그 나머지가 예를 들면 90억이라고 칩시다. 월 110억이 들어오는데 운영비 10억을 빼고 100억을 강사들에게 나눠준다고 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근데 내가 올린 강좌가 뭐 10개든 100개든 상관없어요. 그 달에 모든 구독자들이 시청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1000만 시간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 중에 자, 월 구독료 수입이 100억 원이고 그 달에 모든 구독자가 시청한 시간이 1000만 시간이라고 칩시다. 근데 내 강좌를 수강한 사람이 그 1000만 뭐 아까 1200만 명 중에 몇 명이 몇 시간 수강했는지 모르는데 합쳐보니까 그 중에 10만 시간을 내 강의를 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월 1000만 시간 중에 내 강의를 들은 시간이 10만 시간이면 내 강의를 들은 시간이 전체 시간 중에 1%잖아요. 그러면 그 달 수입 100억 원 중에 1%는 1억이 나한테 떨어집니다. 실제 그렇게 뭐 1000만 시간 중에 1%를 차지할 정도로 명강사는 거의 이 중에 없겠지만 근데 강사들 대부분이 1년에 수백만 원의 강사 콘텐츠 수입료를 가져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강의를 이 회사의 구독자는 모두 공짜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내 강의 올리기가 그런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콘텐츠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여기에 올립니다. 그럼 내 강의를 사람들이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구독 시간이 쌓이고 이 구독 시간이 그달 전체의 그 전체 강좌 구독 시간에 비해서 수강 시간에 비해서 내가 차지하는 비율이 나오면 그 비율만큼 내가 그달 구독료 수입 중에 그 비율만큼을 내가 가져가니까 상당히 명강사들은 많은 수입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걸 만들면서 이 창업자가 정말 생각을 잘한 거죠. 이게 무조건 강좌별로 구독 금액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안에 올릴 수 있는 강좌 수가 한정돼 있을 거다. 왜냐하면 유명 강사가 아니면 여기에 강의를 누가 올리겠습니까? 근데 동네 애기 키우는 애기 엄마가 나는 뜨개질을 너무 잘해.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내 뜨개질 해주면 어머 애기 엄마 뜨개질 너무 이쁘게 잘한다고 너무 빨리 만든다고 그랬을 때 이거를 내가 딴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다라고 해서 집에서 가볍게 비디오로 찍어서 올리면 이 1200만 명의 구독자 중에 누군가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본 만큼의 그 비율대로 나한테
얘네 스킬쉐어의 구독료 수입 중에 일부를 나한테 주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면 정말 내가 정말 꼭 봐야 될 만한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간 되면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흥미로운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정말 대박을 치면서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안에 콘텐츠가 너무 많이 쌓여 있고 구독자도 너무 많으니까 얘네는 이미 마치 넷플릭스를 따라서 뭐 디즈니 플러스니 뭐니 새로운 OTT 서비스가 계속 나오지만 넷플릭스 아성을 못 넘잖아요. 넷플릭스라는 것이 이미 진입장벽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얘도 이제 그런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평가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스킬쉐어의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Explore your creativity, 너의 창의성을 안에서 마음껏 이렇게 탐구하고 불살라 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Join Skillshare to watch, play, learn, make, and discover. 그래서 밑에 보시면 all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옆에 애니메이션,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라이프스타일, 포토 앤 필름, 비즈니스, 뭐 라이팅 등등 다양한 주제, 아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의 일상사에 필요한 그런 컨텐츠도 많고요. 그리고 뭐 사진 찍기,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 애니메이션 만들기, 이렇게 약간은 스킬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도. 근데 저걸 다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아까 월 8점 몇 달러라고 했잖아요. 연간 계약을 하면. 그래서 1년에 99달러, 약 10만 원만 내면 1년 내내 내가 필요로 한 글 잘 쓰는 법, 비즈니스 잘하는 법, 사진 잘 찍는 법, 동영상 잘 만드는 법, 라이프스타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릇들, 뭐 요리부터 뭐 뜨개질하는 것까지, 자전거 잘 타는 법까지,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 애니메이션까지 다 내가 공짜로 다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작년에 1200만 명인데 지금쯤 되면 내가 보기엔 1500만, 아마 2000만 명에 가까운 정도로 아마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정보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 넷플릭스처럼 돈을 내면 그 안에 컨텐츠를 다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런 비즈니스 모델, 구독 모델이 가진 이 창의성, 창의적인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꼭 공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회사는 범프트라는 회사입니다. 이것도 미국 회사고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물건 살 때마다 뭐 음식점이나 미용실 이런 데서 스타벅스 이런 데서 뭘 사면은 리워드를 주잖아요. 우리가 흔히 뭐 콩글리시로 마일리지라고 하는 쇼핑 리워드를 준단 말이에요. 뭐 물건값의 0. 몇 % 정도씩을. 얘네는 뭐냐면 범프트는 그런 걸 모아서 그 회사의 주식을 준다는 겁니다. 스타벅스에서 일정 정도 커피를 마시면 스타벅스 커피를 주고, 주식을 주고, 월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일정 금액에서 일정 부분이 됐을 때 월마트 주식을 준다는 겁니다. 어느 비행기 회사 항공권을 사면은 비행기 마일리지 주잖아요. 그건 그대로 주고, 동시에 그 회사 비행기 티켓을 많이 사면은 그 항공회사의 주식을 준다는 겁니다. 정말 신박하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성공할지 여부는 저도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2017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쇼핑객에게 해당 회사의 주식을 리워드로 제공하는 앱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인 작년 11월에 시리즈 A 라운드로, 시리즈 A면 이제 벤처 캐피탈 펀딩을 막 받기 시작하는 때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라운드니까 10.4밀리언,
$1040만 달러 펀딩을 받았습니다. 1040만 달러면 약 110억 정도 되는 돈이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으로 약 3천만 달러 펀딩을 완료했고요. 얘네가 이게 학술적인 근거가 있는 건데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 콜롬비아 대학의 MBA하고 공동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주식 리워드를 줄 경우에 이 고객들은 경쟁사 구매를 끊고 그 회사 것만 계속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쇼핑 금액도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기름을 넣을 때 A 정유회사, B 정유회사를 뭐 번갈아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A 정유회사를 이용하면 그 회사 마일리지와 동시에 그 회사 주식을 나한테 준다 그러면 당연히 A 정유회사의 주유소만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런 서비스가 한국에서 나온다면 이 쇼핑 리워드로 주식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회사들과 범프트가 제휴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한국에서 완전 대박 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 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자주 바꾸지는 않는데 가끔 바쁘다 보면은 뭐 A 회사 대신 B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각 분야별로. 근데 A 회사 주식을 준다 그러면 A 회사만 계속 이용하죠, 사실. 나 같은 경우라도. 당연히 그 주식이 뭐 정말 엄청나게 쇼핑해야 겨우 한 주 정도 받고 하는 것밖에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범프트 서비스의 배경은 이게 2022년 같은 경우 전 세계 로얄티 프로그램 규모, 로얄티라는 게 우리가 쇼핑 리워드 주는, 우리가 마일리지 카드라고 얘기하는 그런 리워드를 주는 그 프로그램 시장 규모가 무려 2010억 달러, 201 빌리언, 빌리언이 10억이니까 201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20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전 세계 로얄티 프로그램 시장이 확산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로얄티를 마일리지 혹은 리워드를 주는 서비스에 대한 애정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5년간 미국에서 로얄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벤처 캐피탈로부터 펀딩 받은 기업 수가 무려 106개사나 되고요. 이들이 펀딩 받은 금액이 무려 22억 달러, 약 2조 2천억, 2조 4천억 정도 되는 규모의 펀딩을 받았습니다. 범프트 같은 경우는 It's time for an ownership economy. 오너십, 소유권 경제라는 개념을 주창하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가운데 있는 저 스마트폰의 그림처럼 OTT 서비스인가요? 훌루, 그 다음에 갭, 애플, 뭐 이런 그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저 회사 제품을 사면은 이 앱을 이용해서 그 회사 제품을 사면은 그 회사 물건 구매에 대한 마일리지, 리워드가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른쪽 두 개 검은 화면에 왼쪽 맨 밑에서 보시죠. 뱅가드 토탈 스탁이라는 회사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전체적으로 6.74달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주식을 가지기까지 구매했던 경험을 보면 오른쪽에 뱅가드 토탈 스탁 마켓에서 뭘 해가지고 0.04달러, 그러니까 약 4센트의 리워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멕시칸 음식점 치포틀인가요? 저희가 저기서 15.26달러를 계산을 해서 12월 13일 날 그래서 0.46달러의 주식 리워드를 받은 거죠. 그 다음에 크로거 컴퍼니에서
또 쇼핑을 해서 0.01달러의 리워드를 받았고, 그 밑에 11월 달에는 스타벅스에서 또 뭐 커피 뭘 마셨는지 모르지만 0.01달러, 즉 1센트만큼의 스타벅스 주식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버에서 6.10달러, 약 6,000원 정도 계산을 해서 0.06달러, 6달러, 6.1달러 정도 계산을 해서 0.06달러, 6센트 정도의 주식이 쌓인 거면 리워드가 상당히 많이 쌓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시 왼쪽 그림을 보면 VTI는 뱅가드 토털 스탁 마켓인 것 같고요. KR은 크로거 컴퍼니, 그 다음에 S벅스는 스타벅스 같고, 그 다음에 CMG는 뭔지 모르겠고요. 이런 식으로 토탈 이 검은 화면의 스마트폰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쇼핑 리워드로 쌓은 주식 가치가 전체적으로 20.69달러가 됩니다. 20.69달러. 맨 밑에 6.74달러 뱅가드 토탈 스탁 마켓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체 주식 가치가 아니었고, 이 사람이 전체 포트폴리오 상으로 확보한 쇼핑 리워드로 확보한 주식의 가치는 20.69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스마트폰 소유자는 아까 얘기한 치포틀리라는 멕시칸 음식점 외에 다른 음식점을 갈까요? 그냥 밥 먹으려면 저기서 먹겠죠, 계속. 그 다음에 크로거 컴퍼니 같은 데도 그렇고, 스타벅스도 그렇고, 우버도 그렇고, 다른 경쟁사를 이용을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저 회사 것만 계속 정말 불가피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말 특이한 경우인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저런 서비스만 이용할 거라는 거죠. 이 얼마나 신박한 그래서 이 앞에 녹음하다가 약간 뭐가 키를 잘못 눌러서 뒷말이 잠깐 잘렸을 것 같은데요. 그냥 별말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범프트 서비스에 대한 리뷰, 저는 이렇게 해외 새로운 서비스를 볼 때 이 리뷰 사이트를 구글 검색을 통해 가끔 봅니다. 정말 실제 미국의 사용자들이 얼마나 호평을 하는지. 근데 2020년도에 2020년 3월 23일 날 카일 버뱅크라는 사람이 올린 리뷰, 누군지 모르지만 2020년 범프트 리뷰, Yes, you really can earn stocks when you shop. 네가 쇼핑할 때마다 정말 너는 실제 주식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식의 실제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쭉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서비스가 본인이 쇼핑했을 때 쇼핑 리워드로 주식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이렇게 리뷰를 통해서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물론 우리가 실제 음식점 이용해서 쇼핑 리워드로 돈을 마일리지 같은 게 적립이 되면 그거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아까 얘기한 스타벅스나 월마트나 이런 거대 회사의 주식 한 주가 기업마다 제각각이긴 하지만 그 한 주만큼의 가치를 제대로 가지려면 엄청나게 쇼핑을 해야 되는 한계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내가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어차피 그거 쓰는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쌓이면 결국 주식을 준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런 서비스에 현혹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범프트 서비스가 가진 매력. 근데 아직까지는 얘네하고 제휴한 회사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제휴한 회사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리고 당연히 아까 스타벅스 이런 것처럼 식음료 분야에서 커피 분야에서 스타벅스, 외식 업체 분야에서 아까 치포틀이라는 그런 멕시칸 음식점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아마 한 개씩만 얘네하고 이 회사가 제휴를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이 제휴하는 회사가 늘어날지에 대한 것을 좀 지켜보고 또 이 범프트 앱을
얼마나 많이 다운받고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우리가 daily active usage, monthly active usage, 월간 실제 사용량, 일간 실제 사용량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지 이 회사의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성공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상상력, 생각, 소비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잠재된 욕구,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이렇게 혁신적이고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다음은 이것도 참 독특한 서비스인데요. 사일로핏이라는 온디맨드 마이크로짐 서비스입니다. 회사 이름은 사일로핏이고 온디맨드라는 것은 주문형으로 한다는 거죠. 그 마이크로짐은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를 짐이라고 하잖아요. 영어권에서. 마이크로짐이란 것은 소규모 짐, 마이크로라는 것은 적은 소규모라는 의미잖아요. 캐나다 회사인데요. 3년 전에 설립된 2018년에 설립된 캐나다 회사인데 온디맨드 피트니스 공간과 트레이너,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PT라 그러죠. 피트니스 센터 가면은 우리한테 운동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트레이너, 그 다음에 운동하는 사람, 우리 같은 이제 운동을 짐에 가서 하는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마이크로짐 서비스 제공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 작은 공간을 개인용 마이크로짐으로 만들어서 트레이너와 개인에게 시간 단위로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단독주택이 있는데, 시내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혹은 사무실이 있는데 그 밑에 뭐 한 5평짜리 조그만 창고 같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참 오기 좋은 위치에. 근데 그거를 짐으로 만드는 겁니다. 짐인데 예를 들면 뭐 트레드밀 같처럼 러닝머신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력 운동할 수 있는 아령, 벤치프레스 이런 걸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공간에 누가 나 시내 어디 나가는데 한 3시간 동안 운동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사일로핏의 앱을 열어서 그 공간을 예약을 선택하고 이 공간에서 나한테 운동하는 법을 알려줄 그 시간대에 가능한 트레이너를 딱 찜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공간에 가서 나 혼자 운동을 트레이너화 할 수 있는 겁니다. 얘네가 이 캐나다에서 하면서 토론토 지역에서 서비스를 했는데요. 토론토 지역에 코로나 여파가 확 일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짐이나 피트니스 센터를 못 가잖아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셧다운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운동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김종국처럼 이렇게 운동에 막 광적으로 열정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사일로핏이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토 지역은 코로나 여파로 풀 부킹이 됐을 정도로 이 앱에 대한 서비스가 엄청 늘어났고요. 얘네가 이후에 캐나다의 몬트리올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전국적으로는 이제 바로 밑에 나라인 미국으로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첫 시드 라운드로, 이거는 벤처 캐피탈 VC 펀딩을 받기 전에 우리가 시드 라운드라고 하는데, 시드 라운드로 350만 달러 펀딩을 받았고요. 그래서 앞서 2019년 11월 그 1년 전에 또 시드 라운드로 100만 달러 펀딩을 받아서 지금까지 아직 벤처 캐피탈 펀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벤처 캐피탈 펀딩이 들어가야지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벤처 캐피탈 펀딩이 시리즈 A에서 B, C로 넘어가야지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벤처 캐피탈들이 계속 더 투자한다는 것은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더 해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 펀딩 규모는 4.6밀리언, 즉 460만 달러, 약 50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사일로핏의 홈페이지 제가 캡처 뜬 건데요. For trainer, 그 개인에게 운동 교습을 해주는 트레이너, 코치들이죠. 그 다음에 For gym goers, 짐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일반인들,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홈페이지 서비스가 있고, 실제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아서 Unlock your own private studio, 당신의 개인적인 프라이빗 스튜디오 공간을 주변에 그 트레이너나 운동하고 싶은 사람에게 임대를 해줘라, 빌려줘라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